장주식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피니언, 제목은 붕괴될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김경록의 은퇴와 투자 그 코너에서 내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살인협의, 여성에 빠져 수사를 망친 형사 박해일은 나는요 완전 붕괴됐어요 라고 말한다. 한때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의 크기와 그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를 보면은 붕괴가 될 결심을 한 듯하다. 인구는 총량 못지않게 구성비가 중요하다. 생산층과 비생산층, 유년층과 노년층,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적절해야 한다. 이를 인구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 구조가 붕괴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두 가지 지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숫자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 비율이 점프한다. 지난해 이 값이 24였다. 생산인구 100명에 24명의 고령인구가 있다는 뜻이다. 50년 후면은 이 값이 100으로 꽁충 뛰어 생산인구 100명의 고령인구 100명이 된다. 이에 따라 노년, 부양 비율은 세계 56위에서 2070년이면은 1위가 된다. 자랑스럽지 못한 1위가 되네요. 2020년 전과 이후에 세계 인구는 디지털의 세계 0과 1처럼 차원이 다르다. 세상 인구가 부양할 대상도 크게 변한다. 1970년에 우리 그 생산 인구 100명이 74명의 유소년과 6명의 노인을 부양을 했다. 그런데 2070년이면 유소년 16명과 노인 100명을 부양해야 한다. 1970년에 유소년 부양은 소비 지출이 아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지출이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년 부양은 투자 지출이 아닌 소비 지출에 가깝기 때문에 막대한 지출을 하지만 돌아오는 수익이 없는 구조다. 비교하면은 기업이 설비 투자는 하지 않고 배당만 빼먹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지표만 봐도 인구 붕괴는 결과는 아주 저성장 함정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주된 교육국인 미국, 중국, 일본, 인도의 총생산 대비 우리나라의 생산 규모는 3.6%에 불과하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면 해외 수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경쟁력 있는 제품은 혁신에서 나온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현재는 혁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혁신의 대가 인사이드 교수의 아기웅은 창조적 파괴의 힘에서 첨단 영역의 혁신을 장려하는 원동력을 지식과 경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금융제도 체계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우리는 이 원동력이 강한 심장처럼 뛰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 우선 지식경제를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박사 양성이 중요하다. 후발 국가에서는 초등민, 그 다음에 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 하겠지만 기술 첨단에 가까울수록 연구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우리 경제는 첨단 기술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초등 및 중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그 재정에 대한 배분은 과거의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남아도는 돈을 사용하려 하니 선생님은 영수증 챙기는데 시간을 쓰는 현실이 된다. 반면 대학교는 등록금이 동결이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미래 지향은커녕 현재의 변화에도 지쳐지고 있다. 두 번째,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경쟁적이어야 한다. 1인당 총생산이 낮은 국가는 기업의 진입장비와 유무가 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첨단 기술 영역에 있는 선진국은 진입장벽이 높은 국가의 성장이 조조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우리 1인당 총생산은 5년 전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선진국이 될수록 첨단 기술 영역에 진입할수록 신생 기업의 진입이
활발해야 한다. 애한위기 때의 대기업 구조조정은 2000년대 이후 혁신기업이 나오게 한 토양이 되었다. 하지만 경제가 20년 이상 성장하면서 다시 기득권 집단이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발 국가는 은행의 힘을 빌려 성장하는 경향이 큰 반면 선진국은 자본시장, 사모펀드, 벤처캐피탈이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갈목한 성장이 또 있었지만 여전히 은행 중심 금융체계를 갖고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돈도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은행으로 집중된 돈은 주택담보대출로 또 흘러간다. 결국 성장하는 연금시장의 돈도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면서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된다. 인구가 늙어가는데 돈마저 늙어가는 또 셈이다. 축적되는 돈을 젊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에서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이 20%로 가는데 영국은 49년, 독일은 33년, 일본은 11년이 걸린 반면에 우리는 7년이다. 우리의 인구 구조는 빛의 속도로 지금 나빠지고 있다. 혁신경제, 연금개혁, 저출산 정책 등이 빛의 속도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내딛기 어려운 그 상황에 부딪힌 것이다. 인구 구조 붕괴에 대한 대응이 이런 속도라면 우리 사회는 이미 붕괴될 결심을 한 것 같다. 예, 아주 좋은 그 내용으로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경제 전문가답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또 잘해줬습니다.